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매일 밤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이러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든 여자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미친 사랑이었죠. 오늘은 63세 이수진 여사의 놀라운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3살 연하의 달콤한 남자를 만난 후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히 밤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운명 같았습니다. 매일 밤 달콤한 속삭임에 가슴이 뛰고 남자의 눈빛만 봐도 심장이 떨렸죠. 하지만 남자의 정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이 고요했습니다. 간판 불빛 하나 켜지지 않은 거리에 금강산이라는 한 식당 앞에서 문이 열렸죠. 63세의 이수진은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 맛집으로 소문난 금강산. 이수진은 남편과 함께 이곳을 일구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이곳을 지키고 있죠. 주방에서 울리는 칼질 소리가 경쾌합니다. 이수진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죠. 하나 둘 모여드는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 이수진은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주 허리가 아프다는 걸 숨길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금강산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죠.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손님은 줄어들 줄 모르니까요. 남편이 있을 때는 둘이서 이 무거운 짐을 나눠졌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붐비던 식당에서 한 손님이 이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조용히 식사를 하던 50대 초반의 남자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손님은 이미 몇 달째 단골이었습니다. 강민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손님은 이수진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컨설턴트라는 강민석은 금강산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이 이제는 더 큰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종종 했던 고민이었죠. 하지만 그땐 우리 둘이서 하는 게 좋아라며 늘 고개를 저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매출 그래프였죠. 이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한 식당.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날이 갈수록 이수진은 강민석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강민석은 단순히 사업적인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이수진이 힘들어하는 주방 일도 걱정했고 식당 운영에 대한 소소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매일 새벽부터 무리하시면 건강이 걱정입니다. 직원들을 더 뽑으시는 게 어떨까요? 강민석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수진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죠. 강민석은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식사를 했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 이수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넓은 견문과 따뜻한 마음씨는 이수진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이었지만 어느새 이수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 제안을 받은 이수진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프랜차이즈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바친 이 가게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게다가 강민석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강민석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20년 전 남편과 함께 식당을 키워나가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강민석은 이수진을 한 여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진지하게 대해주었죠. 그의 진중한 태도와 따뜻한 배려는 이수진의 마음속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민우는 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변화가 못마땅했죠. 엄마, 갑자기 무슨 프랜차이즈예요? 아빠가 그토록 반대하셨잖아요. 이수진은 아들의 걱정을 그저 젊은 사람의 조급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아들도 분명 마음이 바뀔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자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투자자 미팅 당일 이수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미팅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도착했을 때 강민석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준비한 자료들은 완벽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향후 5년간의 수익 전망까지 빠진 것 하나 없이 꼼꼼했죠. 강민석은 투자자들 앞에서 금강산의 가치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수진이 20년간 쌓아온 노하우, 전국적인 인지도, 레시피의 경쟁력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났죠. 금강산은 단순한 한식당이 아닙니다.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이 가치를 전국으로 널리 알릴 때가 왔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강민석은 그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수진은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 이수진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런 이수진을 위해 근처 카페로 안내했죠. 조용한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프랜차이즈 제안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반대했죠. 우리 둘이서 하는 게 좋다고. 강민석은 조용히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이해심이 가득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의 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은 강민석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강민석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이수진의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반영했죠. 함께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도 고르고 메뉴 구성도 의논했습니다. 이 메뉴는 좀 더 젊은 층을 위해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사장님의 비법은 그대로 살리되 플레이팅만 조금 변형해보는 거죠. 강민석의 제안은 언제나 신선했습니다. 이수진은 그의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점점 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죠. 하지만 첫째 아들 민우의 걱정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왔죠. 엄마,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수진은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죠. 내가 걱정하는 건 알아. 하지만 민석 씨는 달라.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 가게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결정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첫 미팅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투자 의향서가 도착했죠. 이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갈 거예요. 강민석의 말에 이수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금강산이 이제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설렘의 이면에는 이수진도 미처 알지 못하는 작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말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직은 모른 채로 투자 의향서를 받아든 지 일주일 만에 이수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운영해온 금강산의 확장을 위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5억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이수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강민석 역시 공동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자신도 5억을 투자하여 이수진과 동등한 지분을 갖기로 했죠. 이수진은 강민석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이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가게를 담보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주는 강민석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업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석은 프랜차이즈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허가부터 상표권 등록까지 그의 일처리는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습니다. 첫 가맹점 후보지도 빠르게 물색되었습니다. 강남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임대료는 비쌌지만 수익성은 보장된 자리였죠. 강민석은 이미 건물주와 사전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자녀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민우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게의 가치가 프랜차이즈화로 퇴색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수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강민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진중한 태도와 사업에 대한 열정은 이수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석은 이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과 강민석이 공동대표를 맡고 50대 50의 지분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사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었고 주방 설비도 대량 발주되었습니다. 강민석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그의 일처리 능력은 날이 갈수록 이수진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계약서를 법률 대리인에게 검토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이미 강민석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그를 의심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석은 이수진의 신뢰에 보답하듯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현장을 방문하며 개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이수진은 20년 전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5억이라는 대출금은 이미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강민석 역시 약속대로 5억을 입금했습니다. 총 10억의 자금이 모이자 사업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고 직원 채용 공고도 나갔습니다. 이수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금강산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로서의 새로운 사업,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강민석의 모습까지 그 어느 때보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단 한 가지, 이수진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제출한 투자금 5억 원의 입금 확인서가 실제 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가맹점 오픈을 2주 앞둔 어느 날,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식당 안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수진은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 앞에 한 뭉치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강민석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던 그의 의심이 마침내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서류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과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처음에 그 서류들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또 강민석을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눈이라도 볼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지못해 서류를 훑어본 이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민석이 자신에게 들려준 화려한 경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크고 작은 사업 실패만을 반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수진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강민석이 보여준 진심과 열정은 거짓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미 5억이라는 거액이 투자된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석의 투자금 입금 확인서를 은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수진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금 관리는 강민석이 도맡아 했습니다. 법인 통장도 그가 관리했고 모든 지출도 그의 결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수진은 단 한 번도 그 과정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식당을 담보로 받은 5억 원의 대출금, 그리고 강민석이 약속한 5억 원의 투자금. 그 돈들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난생 처음으로 강민석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른 아침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강민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도 없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법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제출했다는 투자금 입금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도 마지막까지 강민석을 믿으려 했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법인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할 대출금 5억 원도 이미 모두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금강산의 주방은 처음으로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저녁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강민석의 모든 말과 행동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처음으로 금강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식당이 처음으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직원들에게는 급한 집안일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민석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법인 사무실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서류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주방 설비업체의 계약금 청구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강민석이 알려준 자택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낯선 주인이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그 집에 살았던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민우가 수소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성공한 자영업자들을 노려 프랜차이즈 사업을 미끼로 접근하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습니다. 가맹점이 될 예정이었던 강남의 상가 건물도 허위였습니다. 건물주는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계약금도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주방 설비 업체에 지급됐다는 계약금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강민석은 각종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이수진을 속였고 대출금 5억 원을 모두 빼돌린 것입니다. 이수진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강민석이 사용한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그가 제시한 모든 서류가 가짜였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함께 투자자 미팅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모두 그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강산으로 돌아온 이수진은 쓰러질 듯한 걸음으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20년간 써온 장부를 하나하나 넘기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가게가 이제는 거액의 빚을 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강인하던 사장님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입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평소의 그 늠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대출금은 이미 사라졌고 가게는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강민석의 흔적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용한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되었고 계좌는 모두 가명으로 개설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빚을 져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5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금강산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수진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민석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지역의 유명 식당에서도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의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우가 확인한 결과 강민석은 부산의 한 유명 중식당에 새로운 표적을 정하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자처하며 식당 주인의 신뢰를 얻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잃어버린 활기가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부산의 중식당은 30년 전통의 명소였습니다. 여주인은 67세의 홀로 된 여성이었고 이미 강민석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이틀을 보내는 동안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석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자영업자들을 속여왔습니다. 대구의 분식점, 광주의 제과점, 대전의 족발집까지 모두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맛집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도 분명했습니다. 모두 나이 든 여성 사업자였고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사업적 제안으로 시작해 점차 정서적 유대를 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강민석의 진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박성민이었고 이미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이름을 바꾸고 서류를 위조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수진은 부산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한동안 영혼 없이 살아가던 어머니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대책 모임은 빠르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피해 금액이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수진은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당할 뻔한 피해자들이 줄을 이어 제보했습니다. 이수진의 용기 있는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강민석을 전국 지명 수배했고 금융권에서는 유사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강민석은 지난 10년간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0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나이든 여성 자영업자였습니다. 이수진의 가게를 찾았던 투자자들도 모두 그의 공범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사기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투자자로 위장한 이들, 은행원으로 가장한 이들, 심지어 변호사로 가장한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법적 대응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수진도 이제는 피해자가 아닌 투사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책 모임이 결성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은 강민석을 검거했습니다. 대구의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그의 가방에서는 다수의 위조 신분증과 허위 서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구치소에서 강민석과 대면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박성민이었고 나이는 45세에 불과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민석은 구치소에서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수진의 5억 원도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석의 사기 조직은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가짜 투자자로 활동한 공범 3명, 서류 위조 전문가 2명, 자금 세탁 담당자 1명까지 총 7명의 조직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강민석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습니다. 20년 넘게 일궈온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과정, 강민석이 자신의 신뢰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검사는 강민석의 범행이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영업자들의 노력과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 특히 나이든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정서적 유대까지 악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수진은 한 번도 재판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법정 안팎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찾아가는 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민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들에게도 각각 5년에서 8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수진은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돈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 이후 민사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강민석의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법적 절차를 도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수진의 싸움을 주목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의 용기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하며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이수진은 여전히 새벽 5시에 금강산 문을 열었습니다. 5억 원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금강산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식당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진은 주방을 책임지고 민우는 홀과 경영을 맡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수진은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수진은 자영업자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민석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로를 지원하는 든든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이수진처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자영업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재산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민석이 해외 계좌에 숨겨둔 자금이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이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금강산의 매출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식당은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을 넘어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여성이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이수진의 사례를 보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채우지 못했던 마음의 빈자리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아들, 서로를 지지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 이수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꿈은 접었지만 대신 작지만 단단한 가게를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성공에 대한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수진은 아침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강민석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은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1년 전 그토록 힘들어하던 어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변화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빛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금강산에는 매일 아침 활기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수진은 주방에서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민우는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실패의 교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수진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강인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